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현장에서 바라본 제국주의와 반식민주의 강의를 담당하게 된 배경식입니다. 저는 역사문제연구소 이사로 역사의 대중화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이렇게 일제강점기의 한국사를 국내 학생들과 연구자들에게 소개하는 역할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국사에서 일제강점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면에서 한국사의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와 식민통치의 특징을 알아보고 식민지 시기 대표적인 독립운동 활동가이자 지식인이며 문인이었던 이육사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식민통치가 한 개인과 공동체에 미친 영향과 이에 정하는 방식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육사는 1904년부터 1944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1945년 해방을 보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하지만 육사가 생애에 거쳐 남긴 시와 사상과 투쟁의 흔적은 유교의 영향을 받고 성장한 지식인이자 나라를 잃고 해외에서 투쟁한 활동가로 식민지 시기 내내 투쟁의 방식을 고민했던 실천적 문인으로서의 여정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앞으로 8주차에 걸쳐 이육사의 삶을 따라가면서 일제의 통치가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초국적 활동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사상과 투쟁이 변화 발전하는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 강좌는 8주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제강점기의 역사적인 배경과 통치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주차 강의에서는 대한제국이 강제병합되는 과정과 그 원인을 파악하고 일본 제국주의 특징과 그 통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주차 강의는 역사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문답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제가 한반도를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대표적 기구였던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하여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 구금, 고문했던 역사를 알아봅니다. 한 인간으로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독립운동가들의 경험을 실제로 마주해 볼 것입니다. 3주차에서는 이육사의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가 이육사가 성장한 마을, 가정교육, 교육 환경을 알아봅니다. 이는 독립운동가로서의 육사의 삶의 여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 지식이 될 것입니다. 4주차에서는 3.1운동 이후인 1920년부터 육사가 진국으로 떠나기 전인 1932년까지의 시기를 다룹니다. 육사가 대구,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 등 동아시아 3개국의 주요 도시를 오가며 글로벌 지식인으로서 성장해가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5주차 강의에서는 군사관박주 시대의 경험이 육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육사의 작품 노정기와 강인의 태양을 함께 읽으며 군사관박주의 경험이 그의 사상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6주차 강의에서는 군사관박학교 졸업 후 국내로 돌아온 육사가 방향을 바꾸어 총 대신 붓을 잡고 문화적 실천을 전개하는 배경과 내용을 살펴봅니다. 7주차에서는 육사의 소설과 시를 통해 육사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살펴봅니다. 당시 소설은 사회 현실을 구체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학 장르였지만 중일전쟁 후 사상 탄압과 일제의 검열을 피해 시 장르에 선택하게 되는 시대적 배경을 알아봅니다. 8주차에서는 육사가 펜을 내려놓고 다시 총을 들고 베이징으로 가는 그의 마지막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이육사 인생의 마지막 여정이었던 베이징행에서 남긴 그의 유고시 광야와 꽃을 통해 육사가 우리에게 남긴 역사의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주차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